김광진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잠원동 아파트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다운 계약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고 실제적으로 뭐 사실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구입하신 가격은 4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청에 신고하신 거는 3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 이것이 법제화돼서 그 당시에 관례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세 혹은 탈세를 하신 건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그 부분을 위임을 했던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그 당시에 거래 관행에 따라서 시가 표준액으로 그렇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려면 4억 3천만 원짜리 계약서와 3억 3천짜리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작성해서 신고한 것이 맞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뭐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당시는 법제가 지금과 좀 달랐다는 점과 또 거래 관행 등을 좀 감안해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일 때 사과 표명은 해왔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사과 표명할 의향이 없습니까?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더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기도 한데 계속 아까도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법을 더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관예우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후보자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고 말하는데 후보자는 월봉으로 1억씩을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전관예우로 그 정도 급에서는 정당하다, 관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보수는 상식선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적당한 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아니요, 말씀을 후보자가 드립니다. 생각하시기에는 나 정도의 전관이면 그 정도의 보수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오래도록 쌓여있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리 후보자로 내장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후보자께서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 것들의 모습들이 관례라고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득권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적폐의 대상 중에 하나이시기도 한데 이게 사법부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똑같거든요. 지금 제 국방위원입니다만은 군피아 양성해가지고 장군들이 옷 벗고 나가면 방산업체 취직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러면 업체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선주업체에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나가서 선주업체에 나가고 그렇게 세월호 사건 벌어지고 하는 것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기부금 200만 원 말씀드렸는데 그거 혹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시간을 주시면 집에 가서 좀 자료도 좀 혹시 있는지 그때 자료를 좀 보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기부를 했는지 자체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3번에 나눠서 하셨는데. 예, 그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도 주지 않고 계시고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부금 내역 이런 것들도 정치자금 기부금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 낸 것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에게 낸 건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에 생각나면 답을 주겠다 하면 또 내일이나 주시겠죠. 그러면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것인데 이런 게 어떤 문제냐면
국민들께는 이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원식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낙마나 이런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뺏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제분의 병적 기록표 이거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미리 받아야 하느냐. 아드님 같은 경우도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불우한 가정에서 그렇게 경제력 있고 빽 있는 가정이 아니었다 말씀하셨지만 후보자의 자제분은 어쨌든 빽 있는 집에서 지금 군생활을 하셨던 시기인데 그러면 육군 병장으로 사실은 전역하셨으니까 별 문제될 게 없어요. 빨리 제출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받아오면 아드님은 주특기가 3번 바뀌거든요. 보병에서 물자관리병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PC병으로 바뀌는데 PC병이었는데 아드님이 회사에 냈던 이력서에는 부관으로 일했다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기 위한 방식을 고의적으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료들도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병역 문제도 사실은 후보자 본인의 병역 이것도 입증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야당이 무슨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께서 충분히 저는 소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뭐 건강상의 사유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다면 뭐 비공개나 어떤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건보공단이 그러니까 병원 기록은 10년 지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 자체를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이분이 건보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피부과에서 지출했는지 뭐 약국에서 했는지 어떤 병원에서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죠. 그 자료도 확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예. 거기도 10년 지나서 다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제가 들어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 그 자료를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하실 때는 마지막 날 밤 8시에 개별적으로 또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가 없다라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10년 지나서 폐기됐다고 하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있다고 하고 있고 저희한테 온 자료에 예. 후보자 본인이 개인 서류인데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만약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 확인했었는데 건보공단에도 자료가 10년 지나서 폐기됐다라고 예, 들었는데 그 자료 그러면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자료 주시고 뭐 아주 편하게 보자면 후보자께서 대학 시절에 이 병을 알아왔다 하셨고 10몇 년 동안 17년 동안 알았다고 하니까 17년 동안에 본인의 사진 한 장도 저희한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어디에 뭐 옷을 벗어서 증명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메르스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문제제가 있고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또 이것과 관련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텐데 메르스와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소위 컨트롤 타워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중대 재난에 해당한다면 중대본부 경우에 현재 따라서는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도 국무위원이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디가 컨트롤 타워입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지고 있고 그것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리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총리께서도 얼마 전에 대책회의도 했고 각 정부 부처들의 부총리가 컨트롤 각별한- 타워라고 오전에 또 브리핑을 했었던데요. 예. 부총리께서 지난주에 해외에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계가 진행되면서
컨트롤 타워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예, 상향이 됐습니다. 예. 김광진입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잠원동 아파트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다운 계약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고 실제적으로 뭐 사실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구입하신 가격은 4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청에 신고하신 거는 3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 이것이 법제화돼서 그 당시에 관례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세 혹은 탈세를 하신 건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그 부분을 위임을 했던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그 당시에 거래 관행에 따라서 시가 표준액으로 그렇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하려면 4억 3천만 원짜리 계약서와 3억 3천짜리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기부를 했는지 자체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3번에 나눠서 하셨는데. 예, 그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도 주지 않고 계시고 지금 총리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부금 내역 이런 것들도 정치자금 기부금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 낸 것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에게 낸 건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에 생각나면 답을 주겠다. 하면 또 내일이나 주시겠죠. 그러면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것인데 이런 게 어떤 문제냐면 국민들께는 이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원식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낙마나 이런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뺏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제분의 병적기록표 이거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직을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정관예우로 그 정도 급에서는 정당하다, 관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보수는 상식선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적당한 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아니요, 말씀을 후보자가 드립니다. 생각하시기에는 나 정도의 전관이면 그 정도의 보수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오래도록 쌓여있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리 후보자로 내장했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후보자께서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 것들의 모습들이 관례라고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득권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적폐의 대상 중에 하나이시기도 한데 이게 사법부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똑같거든요. 지금 제 국방위원입니다만은 군피아 양성해가지고 장군들이 옷 벗고 나가면 방산업체 취직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러면 업체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선주업체에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나가서 선주업체에 나가고 그렇게 세월호 사건 벌어지고 하는 것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자라고 하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기부금 200만 원 말씀드렸는데 그거 혹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시간을 주시면 집에 가서 좀 자료도 좀 혹시 있는지 그때 자료를 좀 보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알고 계시죠?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작성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한 예. 것이 맞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뭐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당시는 법제가 지금과 좀 달랐다는 점과 또 거래 관행 등을 좀 감안해서 대부분의 이해해 후보자들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일 때 사과 표명은
해왔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사과 표명할 의향이 없습니까?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더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기도 한데 계속 아까도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법을 더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관예우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후보자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고 말하는데 후보자는 월봉으로 1억씩